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경제, 경영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자,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4.8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7등급입니다. 자,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은 총 33시간, 독서는 총 27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은 헬스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 기억 글쓰기 대회 2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제 경영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연세대 경제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경제나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경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배우다 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그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종훈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먼저 화면 통해서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3개학기에 대한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교과 5.2등급, 수학 5.3, 영어 5.3, 사회 3.9에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4.8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교과는 6등급, 6등급, 4등급에서 2학년 1학기 때 성적 상승폭 상당히 큰 편이고요. 수학은 6등급, 6등급, 3.5등급 역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영어는 6등급, 6등급, 4등급 역시 크게 올랐고요. 사회교과 4.5, 4.5, 3등급으로 2학년 때 성적 상승 추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100분이 78.84에 3등급 받았고요.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에서 국수단 평균 등급은 2.7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보면요. 국어 영역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요. 수학은 4등급, 2등급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2등급이나 올라갔죠. 다음에 사회문화 2등급, 2등급, 다음에 생활관리 3등급, 4등급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적 상승 추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이 주요교과 평균 등급을 4.8등급, 정규과 평균 등급이 4.9등급이어서 이 성적만 본다면 조금 성적이 일단 지원대학 기준에서 아주 부족하다 느끼긴 하겠지만 학생이 1학년 주요교과 성적이 5.6등급에서 2학년은 3.5등급, 거의 2등급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역시 정규과 등급도 5.4등급에서 2학년 1학기 3.7등급으로 크게 상승했었어요. 상승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사회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수학 및 영어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등급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네, 아마 일단 현재는 학생의 성적 상승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목표치를 최대한 높게 잡은 것으로 봅니다. 일단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제학부를 가려고 하면 어떤 좀 내신 성적이 좀 닿기 어려운 대학이라 할 수 있죠. 어려운 학교, 자사고라든지 특목 경우에서도 2등급 초중반대를 가져야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요교과 2.5등급 이내를 목표를 잡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면 상당히 떨어진 갭이 있지만 성적 상승 추이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본다고 하면 이 목표치도 크게 달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또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 그리고 수능 취재 충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종훈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해 얼마 안 됐죠.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사회탐 인구계 기준에서 상위 누적 10.1%고요. 이 성적을 정시 전한다고 하면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 정도를 합격 가능한 성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으로 목표로 하는 연세대학교로 보면 상당히 못 미치는 성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실력은 이렇습니다. 교과 성적이라든지 모의 성적이 아직은 연대 가기엔 좀 부족한 성적일 수가 있는데 네. 1학년에서 2학년 성적 상승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수시에 좀 못 간다 하더라도 정시까지 갈 수 있고요. 또는 수시에 좀 더 성적 상승치가 크게 높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네. 아마 그 대학 가능성이 높여지고 아니면 연세대를 못 간다 할지라도 그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갈 수 네.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등급이 많이 중요한가요? 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단순하게 답한다고 하면 많이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어느 학교도 중요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희가 실시하다 보면 종합전형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 성적이고요. 그게 대체적으로 7대3 또는 8대2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교과 성적을 가장 최대한 올려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비교과 영역을 또 비교과 스펙을 잘 쌓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비교과도 이제 실력이겠죠. 이제 우리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에서 자동봉진인데 자동봉진에 대한 활동도 높여서 정성평가를 잘 받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장점은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꾸준한 성적 상승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수상 실적 부족을 꼽았더라고요.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예, 뭐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직까지 비교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6등급 때가 성적표를 보면 뭐 6등급이 막 깔려있던 성적대에서 뭐 3, 4등급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연세대학 내지는 그 외에 뭐 진짜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에 가기 위해서는 눈에 띄게 1, 2등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과 활동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장점은 독서 부분이 이제 장점이지만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많이 채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얘기했듯이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성적이 향상되는 추세도 일종의 비교과적인 요소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활동 내지는 이제 성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 이제 비교과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점 또 있으시다고요? 뭐 궁금한 건 말 그대로 정말 호기심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를 보면은 헬스반이라고 하나만 딱 적혀 있어요. 다른 네. 학생들은 뭐 이것저것 있는데 참 좋은 동아리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학생 그 헬스반, 지금도 헬스반 하고 있나요? 지금은 다른 동아리로 옮겼어요. 잘못하면 살찌는데.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뭐 지금 다른 동아리 뭐 하세요? 지금 뭐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봉사하는 동아리. 그래서 중증 장애아들 도와주는 봉사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동아리 하고 있는데 일단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연말에 기록되겠죠?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또 앞으로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예, 뭐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상입니다. 일단 뭐 많은 수상 경력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대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상을 받아보십시오. 뭐 운동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잘한다면 운동과 관련된 수상도 괜찮고요. 어쨌든 본인이 도전해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에서도 이제 리더십의 경험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꼭 뭐 학급 임원, 반장, 부반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반 내에서 뭐 체육도우미, 뭐 체육부장 뭐 이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기록이 되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학생의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아마 그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동아리가 자율 활동을 잘 써주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의 경우에는 그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현재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영보다는 이제 경제 쪽에 조금 더 우리 학생이 더 나아 보이는데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학과 관심을 둔 자율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 지금 3학년 학생들 선배들이 접수한 걸 보면 수학 또 경제 이 관련된 문과 계열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그 경쟁률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경제학에 관심이 있고 재밌어 한다면은 경제학 쪽을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는 학교 봉사가 워낙 잘 돼 있더라고요. 그 학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의 경우 앞서 했던 학생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진로 활동 시간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없다면 우리 학생이 적극적으로 진로 선생님께 가서 찾아가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우리 발표도 했으면 좋겠고 저 거기서 발표할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학생에게 필요한 적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진로 시간에 기록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독서 포트폴리오 활동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읽은 책들의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꾸준히 잘 따라가 주시면 좋고요. 또 쉬운 경제책이 있으면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학생이 읽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책이라고 보이는 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재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 또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요. 이런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수상이 화려하지 않으면 학생부로 대학 가기 힘든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죠. 뭐 수상이 화려하지 않아도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요즘에 이제 각 대학들 또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지나친 수상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수상이 많다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학생은 이렇게 이 대회 저 대회에 참여하느라고 언제 공부했을까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꼭 수상이 화려할 필요는 없고 수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잘하는 것이 뭔가 학생의 개인적 역량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르는 그 2020 대입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전히 그 수시 선발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최근 그 대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성적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오정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 선발 비율을 고려했을 때 남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과라든가 또는 비교과 영역에서의 어떤 성적 향상과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시에서는 좀 경쟁력을 60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 학생 그 교과라든가 또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을 고려한다면 정시에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정시까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수능 성적 향상에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수시 60으로 봤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 제가 1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네. 1순위 논술 전형 같은 거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 독서의 양과 그리고 질적인 부분 그리고 글쓰기 대회에서의 어떤 수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논술 전형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수시 지원까지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희망대학을 포함해가지고 논술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모의 논술 문제를 좀 확인해 보면서 또
또 논술에 대한 그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향상과 또는 비교과 활동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을 전제로 제가 조건부 2순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중요한 이 평가 자료로 또 활용되는 정시를 마지막 3순위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특히 그 1순위로 제시를 했던 그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해서 적절하게 정시 전형하고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도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굉장히 우리 그 정재훈 선생님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공통 독서 활동 상에 보게 되면 군주론, 도덕경, 국가, 유토피아 등 상당히 어렵고 그런 수준 높은 책을 읽었는데요. 네.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었으며 그리고 읽고 난 후에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 대답해 주세요. 네, 1학년 때 독서를 정말 싫어해서 딱 목표로 인문 고전 10권만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시작했거든요. 네. 독서 활동을. 그렇게 시작해서 읽은 책이 그 10권인데, 이제 뭐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왜 썼는지 그런 깊게 학술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목표였네요. 기특하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아까 정재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책들을 읽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에서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1단계 서류평가에서만 통과를 했을 경우에, 2단계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면접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읽었던 이런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올해 석 달 남았는데 요 목표 저도 한번 네. 10권은 많으니까 한 권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정현 선생님은 경희대 경영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정재훈 선생님 명지대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오종훈 선생님 건국대 경제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경희대 경영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해 드린 그 대학 및 전형은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은 논술 30%,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30%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중에서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인데요.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인데요.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은 충분히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전형 결과를 좀 보니까 학생부 합격자들의 평균 교과 성적이 3.01등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등급 후반 합격 사례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률이 보니까 52.7%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경쟁률이 재작년도죠. 65.9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약 34.7대 1로 절반 정도로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생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독서 능력이라든가 또는 글쓰기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한번 논술 전형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선생님께서는 명지대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명지대 경제학과 이제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학생의 수준들 아직 학생이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간 단계에서의 현 학생의 수준에서 평가를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전형 방법부터 말씀드리면요. 1단계 3배수 서류 100%를 뽑습니다. 2단계는 면접 30%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한 3등급 내외 이고 거기에 이제 비교과 활동들이 채워지겠는데요. 현재를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한 4.8등급 정도 수준, 평균 합격자들에 비하면은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내신 성적이 향상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더 채워져 나간다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도 상승 추세거든요. 이게 또 수능에서 또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면 이 대학은
대학은 나중에 고3 올라가서는 고려하지 않는 대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호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경제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학생의 눈높이 기준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학생부의 종합전형으로 수시에 쓴다고 하면 그 합격 가능성을 보고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일 것 같습니다. 건대 KU 자기추천전 경제학과인데요. 1단계 소리평가, 2단계는 1단계성 70과 면접평가 30으로 전형하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이 이제 합격자 평균대는 아니지만 최저 기준 그 합격 커트라인 정도 기준에는 있다는 점 때문에 추천해봤습니다. 근데 학생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고2 2학기 상태에서 바로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한다기보다는 앞에서 선생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크게 보면은 수시 논술에서 크게 목표를 크게 갖는 거하고 다음에 정시 수능을 목표로 해서 성적을 계속 향상시키는 거 이것이 네. 현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 이제 대학에서 비인기 학과도 이제 대학 그 레벨이 높으면은 졸업 후에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취직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답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예, 졸업 후 그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대부분 그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학생의 질문 내용처럼 최상위권 대학은 비인기학과라도 취업이 더 잘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다 잘 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상황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취업률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그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좀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취업률이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간판보다는 어떤 전공에 따른 취업률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알기 쉽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 화이팅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